그리고 미국의 이제 딥스테이트 얘기가 많이 나올 텐데 여러분, 미국의 딥스테이트나 기타 등등 얘기가 나올 텐데 여러분, 그 딥스테이트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어느 나라에나, 아니 어느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 난 요새 딥스테이트가 부러워. 여러분, 딥스테이트 있는 나라가 부러워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보니까 딥스테이트는 여러분 제국들이나 있어. 그러니까 제국을 경영했던 나라들은 딥스테이트가 있다고. 부러워? 난 요새 우리나라 개꼴 나는 거 보면, 아유 씨발, 정치인들 병신짓 할 때 뒤에서 몇 가지 잡고 이 나라의 정체성과 나갈까 아무 개념 없이 행동하는 것들 몇 가지 잡고 흔들 수 있는 딥스테이트가 없다는 게 오히려 더 짜증나. 영국, 미국, 일본 이런 데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나라가 골로 가지 않게 조율을 하는 딥스테이트가 있다고. 정치인들한테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씨바, 여러분 죄송합니다. 민주주의를 하는데 정치인 새끼들한테 100% 맡겨놓으면 나라가 돌아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재자가 없는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딥스테이트가 필요하다고 봐. 나는 독재자 없이 민주주의를 하고 싶으면 딥스테이트 없이는 나라 개꼴 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종북 세력은 왜 한국의 딥스테이트라고 얘기할 수 없을까요? 왜 없냐면 그들은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새끼들이잖아요. 보통 말하는 딥스테이트라는 건 그 나라와 자기를 동일시하는 세력입니다. 이 나라의 질서와 그들의 이익이 완전히 겹치고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곧 나를 지키는 것이다. 이 나라와 나는 일체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딥스테이트지, 이 새끼들 같이 이런 건 여러분 혁명 세력이죠. 혁명 세력. 뒤에서 혁명 세력. 딥스테이트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건희가 딥스테이트 역할을 했었던 건데, 그 이건희 이후에,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딥스테이트의 기본 디폴트가 뭐야 될 것 같아요? 나라 걱정이죠. 네오콘 같은 거는 딥스테이트가 아니라 그냥 정파죠. 네오콘은 여러분 공식적인 자기 주장과 이론서를 내놓고, 이론가가 누구고 그 네오콘에 소송되어 있는 정치인들이 누구인지를 내놓고 있었던 하나의 정파고요. 그리고 딥스테이트 관련돼서는 여러분, 딥스테이트가 누구냐라고 하면 가장 간단하게 딱 하나만 보면 됩니다. 그 나라의 국채를 사는 사람들. 그 나라의 국채를 컨트롤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 돼요. 일본 같은 경우에 여러분, 일본 정부가 국채 발행한 거를 나라 내에서 사무라이 펀드라고 해서 이렇게 사주죠. 영국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우리가 로이드 선금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옛날부터 그 선박과 유통을 하는 선박과 자원의 위치와 선박의 위치와 교역소 뭐 이런 거 하면서 가장 쉽게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표면에 대해서 물건 만들고 기타 등등 막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구리 하나 얘기해 봅시다. 칠레의 구리 광산 누구 거야? 이렇게 됐을 때 있잖아요. 자원을 누가 통제하냐? 유전 누구 거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렇게 먼 산 보러 가면 주식회사들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산맥 하나 자체가 누구 소유야? 로스차일드가 현재 그런 식입니다. 로스차일드를 과거의 인물의 가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로스차일드가 지금 잡히지 않는 이유는요 여러분, 로스차일드는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형태로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산맥 하나를 가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건국 과정에서 로스차일드가 너무 노출이 됐어. 그 이후로는 아예 싹 빠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로스차일드하고 관련돼서 거기 몇 가지 미국 애들하고 해서 그 사람들이 차지한 게 뭡니까? 발행권이죠. 발행권. 세뇨리지권. 그러니까 화폐 발행권을 확보를 했죠. 자, 이제 이 로스차일드가 딥스테이트가 세계 밖으로 나온 가장 확실한 문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포린 오피스, 이거 영국의 문서인데, 디어 로드 로스차일드 경에게
그러면서 쭉 해서 나는 거기다가 나라를 시오니즘 운동, 이거 로스차일드가 주원했던 시오니스트 페더레이션에 감사드리고 당신들의 후원에 감사드리고 당신들 덕에 전쟁을 하고 있어요. 땡큐 버리 매치. 그러면서 당신들의 이런 거 하고 당신들이 거기다가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어요라고 디어 로드 로스차일드한테 쓴 편지. 이게 세상이 알지도 못했던 그 딥스테이트가 밖에 나오는 거죠. 영국 대영 제국의 외무부 장관이 당신들의 그 페더레이션의 운동과 당신들의 후원에 감사드리고 여기 내용이 즉슨 종합해 보면 이런 거야. 야, 전쟁을 당신들 돈이 없으면 전쟁을 할 수가 없네요. 당신들이 이렇게 해줘서 정말 개 땡큐고 저기다가 나라를 설립할 수 있게 해줄게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여러분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이게 옛날 있잖아요. 이게 근대 전쟁에 있어서 여러분 이 딥스테이트가 나오게 된 결정적인 게 국가들이 있잖아요. 국가들이 딥스테이트한테 금융가들한테 여러분 두 무릎을 꿇게 된 과정을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이럽니다. 옛날에 전쟁 있죠. 프랑스하고 막 영국하고 막 전쟁을 하고 뭐 전쟁을 해요. 전쟁을 했을 때 뭐를 해요? 국민국가가 아니라 그거잖아요. 그거였다고요? 그 용병 쓰고 징용이 아니라 이제 용병 쓰면서 전쟁을 하다 돈 떨어지면 휴전이야. 이전에 유럽의 전쟁이라는 건 여러분 오늘 참빛나래님 감사합니다. 유럽의 전쟁이라는 건 별거 없어. 막 싸우다가 돈 떨어지면 휴전이야. 그리고 와가지고 야 여러분 이게 돈 떨어지면 휴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비렐름 2세 있죠. 여기 영국 그 이때 독일의 프로이센 황제 비렐름 2세 있잖아요. 비렐름 2세의 할머니가 누구냐면요. 할머니가 영국 빅토리아 여왕이야. 여기 엄마가 모친이 프린세스 로얄 빅토리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일하고 영국하고 싸우는데 할머니가 여왕이고 여기서 그 손자가 왕인 두 나라가 싸워. 그러다가 할머니 나 이쯤 하면 된 거 아니야? 아 이 새끼야 이 손자 새끼야 야 뭐라네 저기 땅 너 졌다 진 거 같긴 해 할머니 내다 이 새끼야 아이씨 우리 할머니 악독하네. 이게 여러분 이런 식이라고 느낌이 오세요? 그래서 유럽은 외교가 곧 뭐였어요? 외교는 곧 혼인이 외교였었어. 유럽은 곧 혼인이 외교였기 때문에 다 혼인과 관계에서 보면 서로 다 친척 관계야. 그러다가 이권을 가지고 지네가 직접 싸운다는 생각도 안 들어. 용병 불러다가 이렇게 싸우다가 전쟁하다가 요거 요 정도면 됐네. 알았어. 그럼 내놓을 거 내놔. 내놓을 거 내놓고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으면서 스탑 이런 식의 전쟁이었다고. 전쟁이란 게 그랬어. 전쟁이란 게 그랬는데 이제 이 전쟁이 점점 고조되고 이제 민족 국가라는 게 가면서 외교의 주체가 가족과 가족 관계 이런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일명 전면전이 벌어지고 지속전이 벌어지면서 어떻게 되는 결과가 나왔냐면 전쟁이 나는데 돈 떨어졌으니까 휴전하고 쇼부를 봐야지 하는데 이게 아니네. 돈을 꺼준대. 국채 발행을 해. 그럼 국채 발행하자. 일단 빚지고 이기면 더 클 것 같지 않고 국채를 발행해서 전쟁을 해요. 나중에 뭘 깨달은 줄 알아요? 이 전쟁이 끝나지 않는 국채가 이쪽 나라와 이쪽 나라를 국채를 양쪽 나라한테 돈을 빌려주는 세력이 하나였다고. 한 덩어리였다고. 이렇게 코 파고 있다가 야 지금 영국이 좀 돈을 떨어진 것 같아. 영국한테 돈 주고 프랑스한테 돈 주고 독일한테 돈 주고 이러면서 계속 국채를 발행하는 각 나라들이 국채를 발행하는 걸 계속 돈을 더 주면서 계속 싸우게 하면서 지네들 분을 끝까지 세운 세력이 있었어. 그들이 나중에 국가들보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가들이 국채를 이만큼 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게? 탕감해 드려요? 우리한테 뭐 해줄 건데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금융업자라서 존만해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수상님, 대통령님, 여왕님, 당신들 빚 탕감해 달라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해줘? 그게 우리가 정치와 상관없는 절대적 권한을 주세요. 응, 알았어. 이게 딥스테이트의 근대적 딥스테이트 19세기, 20세기의 딥스테이트 성립의 가장 큰 문제는 나라들이 무책임한 국채를 발행하면서 전쟁을 한 게 왕과 정치 권력이 금융업자들한테
핵심적인 권력을 놔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화폐 발행권 같은 거. 그러면서 누가 정치를 하든 화폐 발행권을 가진 우리가 이 세계의 지배자다. 그러면서 20세기로 넘어오면서 딥스테이트가 정치보다 금융업자가 우위, 로비스트들이 우위, 이런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특히 이 딥스테이트를 죽어라고 키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지. 유대인은 왜 여러분 딥스테이트를 키울 수밖에 없어요? 자기네들이 있잖아요. 몇천 년 동안 뒤지다가, 그러다가 여러분 그 딥스테이트에 딱 개긴 인간이 하나 있잖아요. 이 딥스테이트 시스템에서 개긴 인간이, 가장 개긴 인간이 여러분 대표적인 게 히틀러지. 히틀러가 개겼죠. 그러면서 뭐야? 그러면서 닭골 보기 싫어. 그러면서 이 어디서 금융업자 이 개새끼들이 위대한 뭐 독일 제국이, 그러면서 뭐 유대인들 다 학살하고 재산 몰수하고, 그러니까 유대인 애들이 그리고 히틀러가 장악을 하는 그 과정에서 히틀러가 권력을 잡는 조삐리 새끼였잖아. 아무것도 아니었던 히틀러가 그렇게 절대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뭐를 하게 됩니까? 프로파간다를 하죠. 라디오라는 걸 쓰고요. 국민 라디오라고 해서 반값에 라디오를 보급하고 선전선동, 집회, 행사. 그 전에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히틀러가 미국에서부터 프로파간다를 시작을 하긴 했는데, 히틀러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걸 파괴력을 보여줬고, 미국에서는 여러분 베이비 루스 같은 우상의 등장을 알렸다고. 미국은 정치인이 아니라 대중 스포츠 스타를 통해서 지금도 여러분 메시나 호나우두 이런 식의, 호날두죠.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뭐 이런 애들 나오고 우상을 계속 만들어내고, 아예 케이팝 스타 뭐 BTS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우상을 만들어놓고, 사람이 우상을 보면서 막 박수치고 어머나 미스터 트롯 막 박수치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20세기 대중사회에서는 대중 아이돌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는데, 그걸 정치 영역으로 끌고 왔던 게 히틀러라고. 사실 정치 영역에서 끌고 온 게 아니라 정치 영역에서 먼저 발견을 했지. 스타디움에 모여서 열광을 하고 사람이 뽕을 취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단성의 뽕은 우리가 다 기억하는 게 있어. 2002년에 월드컵 분위기 기억나세요? 길거리에서 오 필승 코리아 부르던 그 뜨거운 거 있잖아요. 그런 스타디움에 모여서 막 열광하는 거, 그거를 정치적 메커니즘에 가장 잘 활용한 게 히틀러고, 그 히틀러가 대중선동과 프로파간다술로 권력을 그렇게 만들고 그 금융 세력을 그렇게 밀어버리는 걸 경험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여러분 뭐를 장악해요? 유대인들이 금융만 장악하면은 해서는 안 되겠다고 깨닫고, 그 사람들이 온갖 돈을 다 투자해서 뭐를 장악하냐고요? 바로 매스미디어를 장악하죠. 그리고 나치 전당대회 영상 보면 진짜 지리긴 합니다. 뭐 피가 끓게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히틀러가 그러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연설하잖아요. 그런 거를 우상을 만든다고요. 그런 선동술로.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매스미디어를 장악하고 기타 등등을 하는 거를 보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금융업자들에서 이 딥스테이트에 대한 계속 반대가 나오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거죠. 이들이 이윤을 추구하는 가운데서, 그래서 금융업자들의 문제는 그 부익부 빈익빈을 극대화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에서 이 금융업자들의 반대편에서 공산주의자들, 히틀러 같은 그 파퓰리스트들이 계속 등장을 하는 거고, 그러면서도 근본적으로 세상의 질서, 기타 등등과 관련돼서 금융 질서로밖에 세상을 지배할 수 없는 이 유대인들과 금융자본가들의 한계도 있죠. 이건요, 딥스테이트 관련돼서는요, 음모론으로 흐를 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자꾸 음모론 쪽으로 보는데, 음모론이 아니고요. 그냥 각 시대의 그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사회적 정치 권력의 주도권을 그렇게 유대인들, 금융업자들이 잡아가게 된 계기가 있고, 그들은 쪽수로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이 만약에 유대인이요, 여러분, 압도적인 쪽수를 가지고 있다면 바로 치고 나가서 하겠죠. 근데 그들은 쪽수가 안 되기 때문에, 정치적 권력을 쪽수로 장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뒤에 있죠. 매스미디어, 교육, 출판, 뭐 이런 비즈니스와 관련된.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그 투자해서 누구를 키울까, 뭐 페이스북이 됐건,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됐건, 구글이 됐건, 알파벳이 됐건, 이렇게 할 때 그 사람들이 누구를 투자해서 어떤 걸 할까, 그리고 미래 사회에서 어떤 산업을 키워야 될까, 계속 온갖 세상의 정보를 다 수집하면서 미래의 방향, 어떤 기업을 투자할까,
뭐를 할까? 그리고 자원은 천연 자원은 어떤 걸 확보할까? 그래서 걔네들은 다 그 선물 거래소를 항상 선물 거래소가 여러분 결국 자원 통제되는 것이니까 자원을 통제하고 금융을 통제하고 그 다음에 정치 권력과 매스미디어를 통제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딥스테이트가 여러분 오히려 통제 못하는 게 하나 있다고. 오히려 통제 못하는 게 그게 바로 군대예요. 군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군대는 쪽수에다가 쪽수 많은 쪽이 유대인이 무슨 수로 군대에서 헤게모니를 잡으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앵글로색슨 뭐 이런 식으로 아직도 쪽수 많은 쪽이 장악하는 게 군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군산 복합체라는 딥스테이트하고 그리고 이 금융 딥스테이트 이게 두 개가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고 라인이 달라지지.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주세요.